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 판결 보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건데요. 오늘 판결 의미부터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사법부라는 것이 그 흔히들 이제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양국 행정부가 그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이제 호소를 한 게 우리 한국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이제 정의로운 판결을 이렇게 함으로써 역시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꼭 필요하구나. 역시 사법부는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1심이 나오기까지 약 7년 5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 65년도 한일협정에서 끝났다든지 아니면 2015년도 그런 한일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켰다고 한다면은 네. 당당하게 재판소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소멸시켰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해왔죠. 그래서 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재판은 이제 조정을 먼저 했거든요. 네.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라는 거는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판결로 가기보다는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2015년도 합의도 했지만은 2015년도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고려해서 협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인 어떤 편의로 이렇게 한 거지. 이것도 서로 간에 다른 해석을 하면서 야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2015년도 합의도 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판결까지 간 것이죠. 저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 한일 합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즉 국제관습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그러니까 피고 즉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게 뭐고 일본 정부가 왜 이걸 근거로 자꾸 반발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확립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은 이제 대등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나라는 다 대등하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사법부에 이제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미국의 그 군인들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해서 뭐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주권 면제 이론을 배척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권 면제 이론을 절대시해서 어떤 범죄 국가도 어떤 국가가 범죄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소추되지 않는다든지 피고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무국천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도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정부의 그냥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 주일본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게 배상까지 갈 길이 멀다들 보도는 저는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2015년도 그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있는데 뭘 경기 집행을 걱정하는 거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은 이게 돈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뭐 그 나이가 이게 지금 연로하신 그 피해자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죄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죄를 원하는 것이지. 그 이옥순 할머니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이 무슨 이게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재판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 정부는 벌써 돈은 지금 한국이 10억 엔을 맡겨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엔 있으니까 네. 뭐 강제 집행을 할 일은 아니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일본은 고노다마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 합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때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판결을 존중을 해서 진정하게 사과를 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게 고노다마의 정세에도 맞고 2015년 합의에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해 배상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건 핵심 쟁점은 아니다. 어차피 이제 2015년 한일 합의 때 일본 정부가 그 뭐라고 할까요? 재단에 돈을 건넨 10억 엔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처리하든 그렇죠. 처리해도 상관없는 문제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네. 이게 일본에서 그 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결났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네. 일본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돈 10억 엔이 있으니 이 부분에 그 판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배상금으로 지금 네. 쓰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생각인지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또 2015년 합의를 일본 정부가 지키도록 그리고 이 고노다마를 지키도록 설득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죠.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확정 판결에 의한 뭐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수용을 한다 이런 취지죠. 그럼 법률적인 절차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소를 하지 않겠다 하면은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본 정부는 그것 자체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당당하게 그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65년도 한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에 소멸되었다는 입장인지 아니면은 2015년도 외교 당국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일본 정부가 그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65년도 한일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피해자들의 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은 2015년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또 2015년도 합의에 관련되어서도 일본 정부는 분명히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거하고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난 건데 뭐가 지금 불만입니까? 일본 정부가. 근데 참 우리는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에도 일관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베 정부부터 지금 스가 정부까지 한국이 뭔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더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본 정부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국가 간의 약속이 다소 자기 불리하더라도 약속은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지금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네.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보면은 이게 그 해결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협의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안 되면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절차를 우리 정부가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우리 정부가 협의 요청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 정부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안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정부와 또 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뭐 이렇게 같이 책임을 지는 거라든가 이렇게 배상을 공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나 이제 한국 기업들은 우리 한국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일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판결은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책임을 지지 말아라는 이런 판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하고 있냐면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현재도 살아있으니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나 기업은 우리나라 판결에 대해서 반발할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당연히 배상에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네. 우리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을 맺고 또 2015년 여러 가지 이런 협의를 했지만 피해자 구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피해자 구제에서는 당연히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구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의 그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우리 정부가 그걸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문명국가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제대로 해결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네, 한국과 알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참 얼굴을 못 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쌀 1분 수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